안녕하세요. 오늘 함성공간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희망스님의 질문이고요. 아이가 6살이고 지금 아빌리파이 2mm로 시작해서 지금 3mm 복용 중이고 올해 여름 메디키넷 5mm 추가 복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 문제 행동은 선생님, 엄마, 어른에게 지적받거나 혼날 때 또는 친구가 지적받거나 혼날 때 어떤 친구의 감정 변화를 크게 목격했을 때 자극을 받는다라고 하시네요. 그럴 때마다 이제 친구를 괴롭히고 싶다 이런 말 또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대처법을 알려주더라도 오히려 더 한다고 하거든요.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했는데 이제는 좀 친구들에게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런 부분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? 이게 이 정보만으로 사실은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. 아이가 지금 사회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지, 사회성이 좋은데 뭐 이런 특정 상황에서만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건지, 아니면 보통 사회성도 낮고 남에 대한 평상시에 관심이 없는데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건지. 그래서 제가 좀 더 아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동을 중재할 때 중요점이 뭐냐면요. 자, 대체 행동을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, 자, 그 대체 행동을 알려주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아이에게 강화가 되고 있다면, 자,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혼이 났을 때, 이게 그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. 왜냐면 너무 복합적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어서 이게 기능도 다를 수도 있고, 이게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서, 자, 혼이 났을 때 아이가 더 혼날 짓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엄마의 지시사항입니다. 이제 훈육 뭐뭐 하지 말라는 이 상황에서 사실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아이는 이제 더 불순응을 보이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건데, 그러면 이제 혼날 거리를 찾는다.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은데, 이제 보시면 제가 훈육을 하는 상황이나 우리가 혼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죠. 자연스러운 상황에서. 자, 단 아이가 그 얘기를 사실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순응하지 않고 불순응한다. non-compliance라고 하는데, 이 non-compliance를 중재할 때는요. 자, 그 행동이 불순응 행동이 사실 일어나면 안 됩니다. 자,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그 아이의 사이즈나 그 아이의 평상시 모습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. 자, 근데 만약에 제가 아는 아이로 대입을 시킨다고 했을 때 아이가 사이즈가 작거나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우리가 혼이 났을 때 저쪽에 가서 예를 들어 물컵이 있는데 가서 물을 쏟는다.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합시다. 그러면 저는 아이한테 훈육하는 상황이 주어지고요. 자, 물컵을 쏟으러 간다 또는 이런 행동을 할 거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.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불순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사실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하는 상황에서 훈육을 하고 요 다음 상황이 행동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여러분 이제 어머님이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. 미리 혼나면서 이 행동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어. 이 행동을 미리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덩치도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은 저는 행동 중재는 항상 뒤에서 하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,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로 가서 뭔가 좀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거나, 그래서 그런 불순응 행동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끔 연습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불순응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시 강화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잘 참았어. 엄마한테 혼났는데 잘 앉아서 잘 들었어. 자, 토큰 받아.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들으면 엄마가 토큰 바로 두 번 줄 거야.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실 강화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불순응 행동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어머님이 대체 행동을 알려줘도 계속 나온다는 건 지금 이거는 소거 방법이 되지 못하고 지금 대체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. 지금 이 아이는 계속 강화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.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. 문제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지금 계속 강화를 받고 있는 강화의 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강화의 끈이 어떤 건지는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만 엄마가 대체 행동을 알려주는 이 코멘트 자체도 사실은 충분히 이 아이한테 행동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 똑같은 중재 방법을 썼는데 똑같은 행동들이 계속 나온다. 그럼 분명히 중재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.
대체 행동을 그래서 알려주는 것보다 먼저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 자세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체 행동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 수 있겠죠. 다음 질문은 째째님의 질문이고요. 저희 아이는 타인을 해하는 공격성은 없지만은 수동적인 공격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지시를 일부러 따르지 않음으로써 어른들의 반응을 보는 것 같다.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이것도 이제 질문의 정보가 충분치 않아요. 이게 질문의 정보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. 이게 어머님이 이런 정보를 주셨지만 어머님의 주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불수능을 보이고 어른의 관심을 살핀다. 자,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불수능은 escape, 탈출에 해당되고요. 관심을 살핀다. 이거는 관심의 기능을 뜻하는 건데 당연히 이게 복합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. 실제로. 그런데 순수 그냥 탈출 과정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상황들이 사실 필요합니다. 불수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수능 행동은 안 일어날수록 좋습니다. 그 행동 자체가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지 마 아니면 여기 앉아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 행동이 벌쳐지지 않는다면은 그 불수능 행동 우리가 미리 이제 일어난다는 걸 안다면 예측하고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.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 드리는 피드백이 있어요. 보통 이런 훈육 과정 우리가 지시사항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가 3회 이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해요. 자, 여기 앉아 라고 했는데 내가 앉지 않아요. 자, 그리고 서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다시 자, 여기 앉아 근데 아이가 앉지 않았어요. 자, 세 번째부터는요 앉아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앉게끔 우리가 그 뒤로 가서요 앉아 하고 아이를 앉게 하는 거예요. 강제성을 좀 띄워야 됩니다. 실제로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set limits, 제한을 설정한다라고 하는데 제한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수사항은요 forcible을 해야 된다. enforceable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제성이 어느 정도 띄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말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뭐뭐 하지 마, 던지지 마 라고 했는데 아이가 던졌어요. 자, 그럼 뭐죠? 던지지 마라는 말은요 힘을 잃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는 던지지 마라는 말에 대해서 불순응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. 자, 던지지 마라고 말을 했으면요 최대한 엄마는 부모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던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. 말을 함과 동시에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수능이 쌓이는 과정들이 보면 이런 단계들이에요. 우리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필요가 없어. 안 했더니 별일이 없네? 그럼 불수능이 사실 강화받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불수능, non-compliance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이제 우리가 지시사항을 내릴 때 그게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막아준다. 거기에 대한 그 지침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